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세포호흡은 지난 시간에는 산소를 이제 이용하는 걸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걸 유기호흡이라 그러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있어요. 그걸 무기호흡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효모 같은 거죠. 효모. 효모는 여러분들 술 담을 때 항아리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밀이나 또는 뭐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 쌀 같은 거를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룩하고 섞어서 이제 그 물을 적당량 넣은 다음에 일정한 그 시간 동안 따뜻하게 놔두면 여기서 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입구를 완전히 밀봉을 시켜야 됐어요.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누룩곰팡이가 막 분열하면서 숫자를 늘려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누룩곰팡이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이제 쌀 같은 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산소를 쓰지 않아요. 효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모도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무기호흡을 할 때도 유기호흡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음, 자, 여러분들 음료수에 보면 당이 들어있죠. 이 당도 효모의 세포호흡 원료로 양분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료수에 당의 함량이 많으면 그만큼 뭐가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면 분해 산물인 이산화탄소는 이제 양분을 분해한 산물이죠. 당을 분해한 산물이 이산화탄소인데 당을 많이 쓰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ATP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ATP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ATP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에 탄소가 5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당입니다. 당.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아데닌이라고 하는데 이건 염기죠. 염기.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DNA 구조 배울 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염기 중에 아데닌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데닌, 여기 이제 트리 여기 세 개, 세 개가 트리죠. 트리 포스페이트 인산기, 예? 포스페이트. 그래서 요 앞자를 따가지고 ATP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자로 부르는데 이 A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양분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 ATP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P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생명 활동에 쓰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화폐다 이런 말을 썼는데 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ATP이기 때문에 ATP가 매우 중요하죠. 응? 그래서 이제 이 ATP는 이렇게 리보스 당의 염기, 아데닌 염기 그리고 세 개의 인산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세 번째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이게 분해될 때 이것이 분해될 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이 ATP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허파와 이제 외부 공기와 기체를 주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그때 들이쉴 때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섭취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렇게 아까 ATP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거에다가 어떻게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려면 아까 얘가 떨어져 나오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올 때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 인산기를 하나 붙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ADP가 ATP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DP의 D는 die, 2개란 뜻이에요. 인산이 2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ATP가 다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ADP로 되겠죠. 이번엔 다시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밖으로 나오겠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보면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체온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정신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반딧불이 같은 거 빛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생명 활동에 ATP가 쓰인다. 생명 활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활동에 ATP가 다 쓰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TP가 우리 생명 활동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포의 생명 활동 그랬는데 자 세포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양분도 소화기관을 통해서 얻고 산소도 호흡기관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세포 표면을 통해 외부로부터 직접 흡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단세포 생물의 경우 단세포 생물은 요 표면에서 양분도 흡수하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기관하고 소화기관에 의해서 필요한 산소와 양분을 흡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소화기관도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각 세포에 공급해주기 위해 순환기관도 필요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를 호흡기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당 같은 거, 포도당 같은 걸 분해하면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런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을 잘 주고받아야 생명활동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했던 말을 좀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소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꾸준히 섭취하죠? 그러나 이 섭취한 음식물은 너무 커. 그래서 소화 과정에 의해서 작은 단위로 분해해. 그런 다음에 주로 양분의 흡수는 어디서 일어나요?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흡수하게 되고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에 녹아 들어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로 운반됩니다. 다음 이러한 영양소를 분해한다 할 때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지? 이 산소로 영양소를 분해하는 걸 산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아요? 호흡기관을 통해서 허파 같은 그래서 외부 공기로부터 어떻게 혈액으로 산소를 녹여 들어오죠. 혈액 속에 뭐가 있냐면 적혈구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산소 운반에 관여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가 혈액 속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공급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산소를 가지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 노폐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내보내요? 호흡기관을 통해서 내보내죠. 그런데 노폐물 중에 질소 노폐물이 있어요. 질소성 노폐물,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근데 독성이 좀 있어. 얘들은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독성이 좀 약한 요소 같은 것으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있다가 신장, 콩팥을 향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죠.
음. 그래서 우리는 몸에서는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물질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에너지를 낼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이 그다지 어려웠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